노원을의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의를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일문일답이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금 이제 30분인데 사실상 그 원고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문일답이. 그래서 구청장님도 저도 서로 답변을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입니다. 노원구는 다른 구하고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마친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도 저도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한 번 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노원구적으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노원구의 특성을 알고 시작하는 산업 배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항상 노원구는 베드타운이라는 것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의 육성을 등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안이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1년 동안 바라보신 노원구 경제안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 도시의 탄생이 베드타운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88년도에 대단히 택지 개발하면서 80%가 아파트고요. 이거 우리가 무슨 구로처럼 디지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피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벌판에 아파트를 80% 짓고 전부 다 사람을 주거하는 용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도 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다 밀어내고 산업단지 유치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노원구의 인구 어떤 대책, 인구 통계, 어떤 통계 연보를 보면 노원구에서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전체 서울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감소를 하는 아주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발주를 하셔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딱 두 부분에서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생산 연령이라고 하면 보통 30세에서 40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퇴 연령이 있죠. 50세에서 60세까지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노원구가 행복하자면 가정이 안정되어야 되고 가정이 안정되는 것이 그냥 희노애락의 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턱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이 안정돼야 가장이 안정돼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노원구의 유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첫 번째 생산 연령 30대와 4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30대, 40대 포커스한 일자리 정책은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원에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타운 아파트에서 30, 40대를 위한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죠. 저는 그래서 50대 이상의 신중년, 65세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40대를 겨냥한 일자리는 우리가 땅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 운전 시험장을 2024년에 2025년에 지금 이전을 할 계획인데요. 그 이전하게 된 부지에 어떻게 하면 그런 20, 40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저희한테 기획 땅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7만 5천 평의 땅이 생기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한전연수원 공릉동에 있는 이 부분도 한 7만 5천 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 어떻게 관련한 젊은 사람들과 그런 30, 40대를 위한 그런 일자리를 위한 산업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이거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지금부터 기획하고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5, 6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창출과는 좀 먼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고 당장 5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실제로 저희 노원 어르신 일자리 상담센터에 접수한 걸 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의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직자가 한 3,400명 정도, 그 다음에 또 구인 업체들도 한 3,000개 넘게 돼 있는 게 다 50대 이상의 요구가 있고 또 그 연령대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여력이 좀 틈과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노원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창출해내기가.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아파트 경비원을 많이 원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근데 경비원은 실제로 교육이 좀 필요하죠. 노원구 아파트의 경비원 숫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가 80%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비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 노원구 어르신들을 뽑는 그런 정책. 그래서 동대표 회장들과 어르신들과 연계시키는 이런 정책을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일터와 쉼터가 같은 구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뭐 학교 급식이라든가 또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셔서 또 그다음 아동 뭐 돌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저 연계해서 그런 일자들이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일정 정도 어르신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없이 그렇게 연결만 해가지고는요 구인 업체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를 중개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지금 하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아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는 최초로 구 차원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일자리도 알아봐 드리고 그런 역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 초창기라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그쪽을 문의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생을 모았을 때 지난번에 가보니까 40명 어르신들이 벌써 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좀 주안점을 둔다면 저희 구에서 특별히 그에 관련한 뭐 센터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기왕의 노원구에는 여성 일자리를 조성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부 여성발전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여성들 일자리를 이렇게 주선해주고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이왕이면 노원구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서로 협력을 구하고 협치하고 조만간에 MOU도 좀 체결해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우리 노원구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좀 알아봐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보통 상식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병 방치하면 의료비 더 든다라는 말 우리 다 하지요. 그리고 떠먹여주는 것보다는 낚시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적으로 치자면 65세 이상 건보 연령이 되기 전에 개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서 65세 이전의 연령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줄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 지자체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반의 추세기는 하지만 성동구나 송파구, 마포구, 중구같이 인구가 계획적으로 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상식 수준의 누구나 아이를 맡길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슈센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슈센터에 아이를 맡긴 다음에 생산 연령,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들이 살던 노후 지역에 중산층이 유입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 샵이라 그래서 작은 컨테이너를 어떤 전철하고 연결되는 공간에 줄을 이어서 색깔을 입히고 아기자기한 소상공인 아주 영세상인이죠.
그런 분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늘어뜨립니다. 우리도 사실 노원구의 난전 길가 상인분들의 정리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긴 하지만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하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 어떤 우리 구만이 베드타운이니까 경제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획기적인 민선 7기에 다른 저력을 좀 보여주시고 보통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 집행부에 참 아쉬운 이야기지만 10분 중에 8분은 그동안 하던 관례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들을 제가 아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듯이 식당에 색깔 하나 바꾸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만의 그 노원구의 길가에다가 어떤 색을 입힐까에 꽃길도 좋지만 어떤 색을 입히냐에 따라서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그 안에 그 노동력이 우리 노원구민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대안을 이런 고민이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노원구에 과연 어떤 자산이 있고 어떻게 경제력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계속 신혼이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30, 40대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와서 잠만 잔다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 감소는 명약가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로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왜 대림창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정미소였던 것들이 지금은 어떤 패션의 트렌드를 하는 그런 무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짧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재임하시는 3년 동안의 윤곽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 노원구만의 독특한 길가에 그 길가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가 경제 중심이 되는 방향. 지금 노원구의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은 1년 동안은 아마 경제력의 일자리 주식회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함께 집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노원구에서 저소득에서 노원구의 특이한 인구 비율에 맞춰서 어떤 경제를 내려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가능하다면 특별위원회나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을 하셔서 완전히 한번 배가해봐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다음 답 없으시면 계속 할까요? 아니 근데 제가 대림창고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수동이에요. 상수동의 대림창고라고 예전에 곡식 도정소 정미소거든요. 그게 4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 정미소가 안 하니까 물건 보관소로 됐어요. 그리고 물건 보관소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나 있던 어떤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해서 패션 트렌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유치를 해서 패션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패션의 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5, 6년 뒤에 창동기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꽃길처럼 가시적으로 행복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노원구도 근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릉동의 법원부지에 여성공예센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쩌면 그런 걸 좀 붐업시키고 그게 좀 활성화될 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만들어서 여성하면 왜 공예만 좀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곳곳에 뭐 공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릉동의 여성공예센터가 과연 이게 활성화되어 있느냐 다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도 잘 모를 뿐더러 성수동처럼 그렇게 뜨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안 해본 건 물론 구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한 걸 옆에서 쭉 보면서 참 이 일이
간단치는 않구나. 그리고 어떤 거리를 어떤 패션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게 하드웨어만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참고 삼아서요. 예, 저희도 그런 공간 예를 들면 이제 공간들이 나면 그러니까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힐링타운이나 이런 화랑대 철도 공원 이런 데다가 다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들을 계획하고 유치하고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냐? 예. 공간은 다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아파트 밀어내고 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공간에 일자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테마별 뭐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전 구민들과 뭐 의회 구청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찌됐든 좀 일상에 지친 분들을 위한 그런 심의 공간으로 구석구석 만들면서 뭐 체육관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관도 짓겠다고 하는 부지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노원구의 사정에 맞을지 그 틈새를 겨냥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를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도시계획에 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앞에 있는 질문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지가 않은데요. 뭐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없기는 하지만 어떤 맞춤형 복지라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진 상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전북 임실만에 들어오는 처음 초입의 인구에 대한 어떤 뭐 별거 아니지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청년 수당도 주고 하면서 하는 계획적인 복지 자기 지역구만의 복지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시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울시 자산이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건물을 짓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원 개발도 사실 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지자체가 당연시 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노원구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특성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교육을 했기 때문에 노원구 하면 약천목동, 강남대치 다음으로 중계다 해서 교육특구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분야도 없는 것처럼 어떤 직업군을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의 직업군의 인원들이 상당히 노원구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부모, 독거노인 그런 것입니다. 아파트를 위치할 때도 우리 노원구에는 사실상 그 국민주택형이지 35평 이상의 무엇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1세대, 2세대 지나갈수록 가구당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베드타운 조성을 새로 하실 때에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듭 계속 얘기를 하지만 노원구의 특성을 살리는 경제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예산에서 소비가 빈번하고 예산에서 없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민선 7기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과연 구태의원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만한 예산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TF팀을 꾸려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예산일지라도 손을 대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에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지역 구민이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 소비자의 니즈를 생각하면은요 실제적으로 돈을 쓰는 것들은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전체로는 50대라고 하지만 노원구에서는 아주
어린 연령층이 되레 작게 소소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어떤 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되레 여러 그 30대, 40대 엄마들 여러 유층이 함께 올 수 있는 거리 조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미 조성이 되고 있는 상수동의 아틀리에 거리도 있지만 아틀리에 거리라는 포맷 자체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박스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의 활성화를 거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공원 녹지나 여러 곳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권 지역을 한번 찾아내셔서 그쪽에 전철하고 연결이 되면 보통 백화점이 그러하잖아요.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 거리가 어떤 그 소비를 작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쓰는 연령층이 청소년들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청소년들이 멀리서도 다니면서 무언가를 소소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상가 그것을 한번 저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에.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 노원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실제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면 은행사거리 뭐 이것만 유명하고요. 노원하면 변두리고 아파트 많고 특색이 다 없게 느끼고요. 서울 시민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각 자기가 이 구에 산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의문의 여지가 아주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서대문구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도봉구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글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서울시는 그냥 언제든지 이동하는 곳, 뭐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그 각 구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이제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뭐 축제가 됐든 뭐 시설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또 뭐 이사도 덜 가게 되고요. 또 저도 쭉 보니까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쓰레기도 많이 버리더라고요.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니까 나 이거 오래 살 거 아니? 나 곧 뜰 건데 나 우리 애 대학 보내놓고 나면 어차피 떠날 건데 구나 이런 데서 아무리 뭘 해도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뭘 하든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뭘 우리가 뭐 축제를 하고 뭘 옷을 신고 이러도요. 또 그런 분들은 그냥 또 그렇게 하시면서 냉소적으로 보다가 또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의 눈길을 잡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노원구만의 특성, 노원구만의 뭐 어떤 테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병원 유치를 박원순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런 게 저는 지역을 지금 요즘 경로당을 다녀보면 서울대학병원 유치 이야기를 하면 다들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노원구의 뭐 상징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힘을 좀 써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이제 계속 무르익고 지금 조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쪽에 아파트 개발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한 2,600세대인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3,000평의 기부 체납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사례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일본의 동경에 다녀왔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쯔따야라는 그런 서점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도서관이 그런 서점이 아니고 테마별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오면은 뭐 요리책을 사러 왔다가 그 안에서 요리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좀 상당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그런 것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셨 것처럼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경제 활성화라든가 노원구의 어떤 특징, 상징 이런 걸 한 두세 군데 정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노원구가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노원구의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끌어올리시는 분이 오승록 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7기 들어오기 전에 최초로 우리 지자체에서 특성을 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것들이 무더위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4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임을 하시고 이후에도 오승록 구청장 하면 떠오르는 거리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간이 없는데 사실 꼭지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원시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혁신자금 3천을 예산으로도 내려서 한 적이 있고 노원 서비스공단은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어떤 바닥에 적체되어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는 각오를 모두 다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도 여실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공단 앞으로의 혁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말씀 주십시오. 네, 서비스공단은 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진짜 많이 걱정들을 하셨고요. 예. 결국 근데 어떤 조직을 바꾸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총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는 외부 인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공단 역사상 외부 인사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의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조직 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업무량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다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공단 조직이 엄청나게 비대위 커졌습니다. 물론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조직 진단을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6월 말쯤이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조직 진단이고요. 7월쯤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감사과에서 경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7월 말쯤에는 전체적인 혁신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아마 실행이 되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제가 조직 진단 결과를 보고를 받지 못해서 6월 말쯤에 보고를 좀 받으면 조금 더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조금 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공단의 질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안을 드립니다. 그 서비스공단과 제가 문화재단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부정질의 하실 여러 의원님들이 있어서 뒤에 후반기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 따로 문화재단과 서비스공단에 대한 브리핑은 우리 의원들 전체를 한번 불러서 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모로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오승록 구청장님만큼이나 저도 참으로 노원구의 경제 안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구정 질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